네,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가상자산의 영향력 주목이 큽니다. 그 부분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 기업가 센터 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업루트 컴퍼니 대표이시기도 하고 네.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잠깐 이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고요. 네. 이제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활용해서 그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를 도와주는 솔루션도 운영하고 있고, 그럼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재생에너지를 또 생산을 하면서 그 잉여 전력들을 또 비트코인 채굴에 또 연계하는 이런 비즈니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첫 네. 질문 이걸로 가겠습니다. 지금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에 일단 가상자산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소강 상태를 보이긴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크립토 위크 네. 있었던 그 기대감 때문에 7월 14일 정도에 미리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했었고요. 네. 이제 막상 이제 하원 통과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이후에는 비트코인은 약간 보합세를 지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시장 내에서는 비트코인 이외 이더리움부터 해서 우리가 다 알트코인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알트코인들이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알트장이 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전반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황 보면 일부 서비스 중이긴 한데 국내에서 법적 제도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국내 규제는 보면 네.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특검법이 있고요. 특검법은 이제 이 가상자산을 이 자금 세탁에 이용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제 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법안이 두 개의 법안이 있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제 법안이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요게 어떻게 보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포함해서 이 산업의 어떤 업권법이라고 좀 부르는데요. 산업의 어떤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이 다 담겨 있습니다. ICO 토큰 발행부터 뭐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류, 그 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그리고 이제 뭐 또 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 혁신법이라고 준비하고 네. 있는데 발의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법안은 아직 발의되기 전이고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논의를 거치고 이제 발의한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뭐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테이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실물 자산이랑 연동시키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보통 어떤 거와 연동을 시키는 건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우리 일반 암호화폐들은 변동성이 너무 큰데 예. 이제 가치가 안정화된 토큰이라 그래야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가치를 보통은 달러가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연동되게 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그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양만큼 그 달러 자산들을 기초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그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을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으로도 자산을 보유하고 금, 네. 그다음에 기업의 회사채, 정확한 그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 또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자산들을 이제 기초 자산을 두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기업이 테더라고 하는 회사고요. 예.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기초 자산의 종류를 딱 정해준 겁니다. 뭐 달러나 또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미 국채, 단기 국채, 이런 자산으로만 기초 자산을 구성해라. 이게 지니어스 법안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되고 자리가 잡게 된다면 기존의 금융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부분 같긴 한데, 이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대부분 많이 쓰여요. 예, 1대1이죠. 예, 가치 안정화된 그 가치 안정을 기준을 보통 달러 기반, 달러 1달러에 연동이 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에 많이 늘어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글로벌에 있는 개인들, 뭐 국민들이 이 달러에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외환 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내 지갑에 보유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국가의 자본 통제가 그냥 약해집니다. 탈중앙화의 움직임입니다. 자본 통제. 과거에는 우리가 은행이나 외환 시장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본 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환율 관리가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어려워진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1970년대 우리 변동 환율제가 들어오고 나서 네. 각 국가들이 어떤 걸 했냐면 이 자본 통제를 하면서 이제 각 국가의 통화를 약세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수출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면 개인들이 손쉽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각 국가 입장에서는 그 자국 통화, 우리 같은 경우는 원화죠. 원화 약세 전략을 쉽게 펼칠 수 없는 환경이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펼쳐지는 아주 근간에 있는 중요한 변화고요. 그 이외에는 뭐 우리가 결제 시장, 뭐 빅테크 이런 이제 어떤 뭐 지엽적이진 않지만 그런 딸려오는 현상인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 달러를 우리가 너무 쉽게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각 국가가 자본 통제를 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각 국가는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약세 전략을 만들어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전략들을 앞으로는 펼치기 좀 힘들어지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화 기준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원화 약세가 아니라 원화 강세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원화 같습니다. 강세. 왜냐하면 논리가 좀 원화 약세 전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달러로. 방어 전략으로 각국이 이제 네. 변환을 그럼 더 약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각 예. 국가의 통화 정책을 펼친 입장에서는 과거만큼 쉽게 자국 통화 약세 전략을 펼치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새로운 어떠한 우리가 지불의 수단이 생긴 거고 총 통화의 양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유동성 측면에서. 총 통화의 양이 늘어나는 그것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단연 그렇게 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예. 어차피 그것 역시 이제 미 국채를 기초 자산을 가지고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국채가 이제 우리가 기존 금융권 은행에 있으면 예. 우리가 지급 준비율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시장에 나올 수 있는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사에 있게 되면 1대1로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오해인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 이제 제시하고 있는 뭐 인플레 압박에 대한 우려 포인트와는 지금 좀 별개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 그렇죠. 고면이 있는데 예. 나머지 이게 되게 복잡성이 있는데 나머지 한 면 이런 게 있겠죠. 미 국채를 사줄 수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수요처가 나오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빚을 쉽게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이제 국채를 더 쉽게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면이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할 수 있다. 그래서 예. 양쪽 면을 다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총 통화량의 기준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운신의 폭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채를 해석하는 개념을 좀 연결을 시켜주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연관된 기업이라고 뭐 과거에 움직였었던 게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건데 어떤 논리로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런 핀테크 기업들, 네. 핀테크 기업들은 글로벌하게 빅테크 기업들은 보면 이미 사용자 기반들은 글로벌 유저들이 다 쓰고 있어요. 굳이 뭐 우리 한국의 카카오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보면 이미 그 사용자 기반을 다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연결이 안 된 게 하나는 뭐냐면 돈이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이미 우리 서비스의 사용 유저는 글로벌 유저가 쓰고 있는데 그 안에 통화는 각 국에 이제 맞는 규제에 맞는 통화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 플랫폼 안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에 있어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기반에 본인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접근을 많이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제 궁금한 건 이 제도화가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주도권은 누가 줄 것인가? 핀테크 기업들인가 아니면 전통의 금융권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인데. 사실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이 탈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기존 금융권, 전통 금융권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빅테크가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이번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서만 보더라도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은 규제를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통금융권, 은행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들을 지금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이나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경계심 때문에 이제 전통금융권이 빠르게 대응하려는 노력은 지금 하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속성 자체는 아마 빅테크 기업들이, 핀테크 기업들이 이걸 활용해서 더 빠르게 아마 예. 비즈니스를 펼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미국도 좀 보여집니다. 마찬가지고 국내도 지금 마찬가지의 논리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좀 유리한 환경이라는 유리합니다. 말씀 네. 그런 거 주셨고 이 부분도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그러면 이후에 가상자산의 생태계는 어떻게 이제 흐름을 이어가게 될까? 변화하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따라서 어떤 생태계가 가장 주목을 받고 그게 이제 심지어는 투자의 가격이 오르고 아이디어인데, 예. 첫 번째는 우리가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주식이 급등하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가장 주목을 받게 될 거고요. 이 가상자산 생태계 내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미국에서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것만 앞으로 2년 안에 10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 현재 2,400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 정도에 2027년 8년 정도에 2조 달러 규모로 예상하니까요.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플랫폼, 스테이블 코인 어느 블록체인에서 발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 플랫폼이 가장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발행을 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더리움이 최근 한 달간에도 7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이게 뭐냐면 자산을 토큰화한 거거든요. 자산을 토큰화. 그러니까 달러를 토큰화한 거죠. 예. 달러를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게끔 하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 다음에 온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한다. RWA, 자산 토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선 이미 국채를 토큰화한 비들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을 주식도 토큰화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국채, 주식들을 이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는 것처럼 예.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예. 좀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힌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얻어가실 게 많은 것 같고요. 국내 가상자산의 현물 ETF 출시 기대감도 커지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ETF 출시가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한국에서 ETF 출시는 그냥 시간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빨리 되나 늦게 되는 그 차이인 거지.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걸 하려면 몇 가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 이 가상자산을 ETF의 기초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이 기관들, 법인들이 이제 법인 계좌를 거래소에 만들어서 비트코인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같이 시장 내에 딸려져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내년, 늦어도 내후년 안에는 아마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속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유망한 투자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작년 한 해 미국에서 나온 ETF 중에서 가장 성공한 상품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네.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선수를 치지 못해서 좀 놓치긴 했습니다만 예. 한국 시장도 워낙 이 시장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장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장우 한양대 교수이자 업루트 컴퍼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